그래서 이 경은 나를 생하여 주는 자, 인수로서 성립되는 격인데 정인, 편인을 구별하지 않고 합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칭 인수격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격도 전격과 다름없이 생일 때 월지, 암장으로 대조하여 보는 법인데, 인수는 나를 생하여 주는 것이므로 신주가 자연 왕하기 때문에 극하여 줌을 좋아하는 것이다. 고로 월봉인수는 희관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월봉인수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공무원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 관성원이 오면 무조건 시험을 보면 합격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머리가 좋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수는 재, 피상등으로 재를 꺼리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목일주에 수인수가 왕하면 그 목이 표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때는 재가 되는 토가 있어야 범람하는 수를 막아 표류를 방지하기 때문에 이런 격은 재를 크게 좋아하는 것이다. 고로 이 인수격에 기묘한 니가 이치가 많은 것이다. 또 희귀편에서 말하기를 월간에 재가 없어야만 인수구실을 한다고 하였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213 인수격의 구성도를 한번 21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일, 생월이 인월이에요. 인묘진 사오미 실에 신유술 해자초 이렇게 월이 나와 있는데, 생일이 병정일 적에는 간목이 튀어나오면은, 천간에 간목이 이렇게 투관이 되면은 번기가 투관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옥생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밑에 을목이, 병정의 을목이, 그러면 이것도 목생화, 묘정 을목이. 그 다음에 그 진월, 3월 달에 경신이 때 토가 튀어나오면은 진중 무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요? 토생금 하니까 인수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넘어가면 생월 인월에 생일이 묵인데 화가 딱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화생토 나를 생해주니까 인수격. 진내 무토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토생금 해가지고 그 인수니까 이것도 인수격. 사중에 경금이 튀어나왔어. 그럼 금생수 이것도 인수격이에요. 다음에 그 3 생월에 인월이야. 그런데 생일이 경신이야. 근데 인중에 무토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토생금 해주니까 이것도 인수격. 그러니까 월기, 월중, 월지에 투관자가 우선이니까 투관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됐다 해가지고 일간을 생하면은 인수격이고, 그래서 그 형식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다. 그래서 항시 월지 암장간이 투관이 무엇이 됐느냐 요거에 따라서 하고, 만약에 투관이 안 됐다 그러면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제일 강하냐, 강한 자를 격으로 정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비경격은 뺀다. 자, 인수격의 시결.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월봉인수가 희관성인데, 월에 인수를 만났을 때는 관성을 좋아하는데 운이 가냐, 운에 관양이 들어오면은 복필청, 복이 반드시 청하니라, 이렇게 이 소리야. 근데 뒤에 넘겨봐. 넘겨보면 216페이지 그 일 해석 한문으로 하면은
내가 전부 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해석을 나중에 보면은 해석이 더 잘 풀어질 것 같아서 그냥 해석만 읽기로 하겠어요. 생월의 인수를 보면 희 관상하는데 주중에 관이 없어도 운이 관영에 행하면 복 필청한다. 인수가 사절운에 들어가면 사나 절궁운에 들어가면 그 인수는 무기력하여 나를 생하지 못하는 것이니 신불리하게 되며 또 인수가 재운에 행하여도 역시 재극인으로 인수가 피상돼요. 백사가 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100가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인수가 휴함이 없으면 휴자가 이지러질 휴요. 인수가 이지러짐이 없으면 복을 향유하게 되는데 또 선조 음덕을 승하여 이어받아서 유처럼 밭과 동산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집은 명문으로서 제 곡이 창고에 가득하고 돈은 허리에 가득 차고 다니며 하루에 몇만 금씩 용돈을 써도 마르지 않는다. 인수가 피상 충파가 없으면 조종에 허물이 없어 가문 전례의 가풍을 고쳐 크게 빛내게 될 것이고 또 유년에 그러니까 흐른 운에 관이 왕한 운기면 부기 쌍전에 보월공 보월공은 등과를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월생일주는 관을 좋아하는 것이므로 운이 관운에 들면 관록이 필청하며 용모도 당당하게 다산업하게 되며 관은 남조 공경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만 중종인수가 만약 무관이면 그는 청고한 기술자나 예술가밖에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인수가 있는데 관원이 안 와, 그러면 예술가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수에 관이 없으면 관작이 이르러오지 않으니 글과 재는 많으나 모두 고하는 그리고 외롭고 추운 선비에 불과하게 된다. 고로 인수가 거듭 있으면 한 번 더 간지해서 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 그리하여 관은 없고 도화살이 있으면 그는 풍류하로서 가자 그러니까 집안 재산을 파탕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월봉인수 만나면 또 운에서 관을 만나거나 또 사주에 관이 있어요. 월봉이 때? 예, 월인수에. 근데 만약에 관도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가 예술가. 도화살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집안만 있지. 풍지박사 집안만 있고. 가사를 피상을 네, 여자만 쫓아다니니까. 자, 두 번째. 128페이지, 218페이지 두 번째, 그 이 해석. 인수가 간지에 있어서 생하면 기쁨은 자연 있게 되는 거. 심각한 거. 공명부로서, 호부로서 녹은 높아지는 것이지만, 만약 재가 있어, 인수가 상하면 퇴직당하고 휴관하게 되는 것이나, 다른 화음은 면하다. 인수가 중중이면, 그러니까 중중이라는 건 인수가 거듭거듭 있으면 두 개 이상이 있으면 이 소리예요. 신흥하여 향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 식신이 편인을 보게 되면 도식이 돼요. 도산하게 되므로 식신은 인수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만약 가상관격에 인수운을 만나면 타려상관으로 손수원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인수운에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죽어버려요. 인수가 식상을 갖다 극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이 짧아진다는 얘기.
그래서 초년의 황천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고의 이양객으로서 질병이 끊길 날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주도 있어요. 자, 묘월 병정이 인수격에 관살되는 수가 많고 그 병정화가 타주에 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수는 묘목, 즉 활목의 수축이 돼요. 승목이 되어서 화를 생하지 못함으로 명멸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니 그때는 남방에 행하여 신영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묘목이 인수였을 적에는 묘목이 물기가 많아가지고 목생화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병정 사호 운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지질상으로 논한다면 광주, 마산 지역적으로는 남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화가 부족한 사람은 남쪽으로 이사가라. 안 그러면 아프리카까지 갔다. 임계일주가 화의 팔을 싫어하면 신월 금인수가 상함을 두려워함인데 격중에 토가 있으면 그 화는 생토하여 토하여 금 생금케 하니 통관이 잘 되어 귀히 되는 것이다. 북방 수운도 재화하여 모두 기려나 만약 인을 만난다면 임계일주 근거지인 신금을 충하여 그만 총분리하게 되는 것이다. 목봉인계 즉 해자월 가보릴세 인수의 사유 중에 인계수가 많으면 그 목은 표류 뜨게 되는데 일주가 착근하지 못한 금을 만나면 크게 불리한다. 운에서 만약 제왕운을 다시 말하여 토운이 오면 범람한 수를 제지하여 흉화유길로 흉이 길로 되게 변천되어서 마침내 왕후를 만나게 됨이 있을 것이다. 자, 주 일주 묵은 망도출한 목이 묵은을 추절 10월에 낳고 주중에 해자 금수가 많으면 수는 신금에 득장생하여 수기 왕량으로 표목 목이 뜬다 이거야. 그래서 운이 추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목이 뿌리가 없이 수운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 금운이 오면은 목이 떠버린다. 고로 인수격에서 재를 만나면 괴인이 되므로 대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대구조가 되는 법도 있는 것이니 일례로 흉하다고 말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서 참고하게 되면 그 묘리에 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인수격 사주에 재가 병이 드는 것이니 만약 그 재를 제거시키면 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원명의 재로서 타인하고 다시 재운에 행하면 그때는 병이 중하여 중병으로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 3. 인수가 제일 두려워하면 사절에 임하는 것과 재성에 봉착하는 것과 공망에 임하는 것이다. 고로 공망맞은 인수나 원래 재가 있어서 그걸 만난 인수가 만약 사절양운에 임하거나 또는 재양에 이르면 정코 흉화가 일어나는 것이니 투신 자살하거나 아니면 화상 또는 목을 메어 자살하기 쉬운 것이다. 자, 이곳에서 사절이 나오면 일주 사절이 아니고 인수 사절을 말하는데 하여 복일생이라고 하면 임계수가 인수요. 그 인수 사절 즉 사묘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 파제내구라 하면 제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겁낸다는 것이니 사주 원명의
유하여 머물러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다. 인수가 많아 이 신이 태왕하여 지는 것은 마땅치 않은데 항상 무사 안일주의로 그렇게 삼하는 것이 사주 원명의 타관살이면 그 인수를 신태왕을 제거하지 않고도 도리어 명성을 동량의 떨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주가 인수만 강하면 신이 강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을. 자기를 극하는 것이 있어야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다. 게으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수가 강한 사람, 선생들 보면 게을러. 저도 가까운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이에요. 신강한 말. 이것은 여기서 신원 관왕으로 관인 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있으면 꼭 관원이 와야 돼. 또 인수가 천간에 나란히 중견 하여 있고 다시 운에서 인수가 도우면 태강직철 너무나 강해지면 도시 부러져 버린다. 그래서 반드시 상신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 인수격을 무조건 무기묘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수격이 재앙에 들면 그 재는 왕한 인수를 적당히 재팍 소통하여 복목이 참답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인수와 관상이 왕기를 띄었다 하더라도 절궁에 임하고 편관운에 임하면 정신이 전향되는 것인데 이어는 관상은 인수가 되므로 즉 편관은 정인으로 관이 절하면 인수를 생하지 못하고 생조를 받지 못하는 인수는 나를 생함이 약하게 되는 것이며 또 인수가 절하면 관이 왕하여 인수를 생한다 하여도 그 원조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것이니 정신이 전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인수가 사절운에 행할 때 아울러 재지에 임하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주의 인수가 왕하지 못하거나 또는 비견비겁이 없어 죄를 제거하지 못하거나 또는 관상이 없어 죄로 하여금 생관케 하여 관인 상생할 수가 없게 되면 월 무고주의인 것이다. 구조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때는 꼼짝 못하고 황청에 간 사람이 되고. 네, 이제 인수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인수격의 용직일남. 그러면 인수격에 무엇이 있느냐? 인수용관살격. 근데 인수격인데 관살을 용신한다. 자, 인수용체. 인수격인데 인수가 너무 많으니까 체를 용신한다. 인수용상관격 또는 관살격. 일주강인데 비겁이 많거나 관살이 많으면 상관이나 비겁이 많으면 상관식신으로 용서합니다. 인수용겁격. 인수가 약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재는 무지하게 많아. 재다면 비겁으로 용신합니다. 인수격인데 인수격이 약해. 그러면 도로 인수로 용신합니다. 자, 일주약에 식상이 많으면 식상을 잡아먹는 것은 인수니까 인수로 관살이 많아도 인수로 한다. 왜? 인수로 하면 관인상생해가지고 나를 강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인수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72년도부터 내가 경험한 거 보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년 안 올래요? 내년을 올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는 거죠. 네.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러니까 땅 사요. 돈 있어.
돈이 없습니다. 자, 우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는 월지 이제 일간을 봐가지고 월지 번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목생화. 그러면 이렇게 되면 2월 달이니까 2월이 을목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정화하니까 어쩌? 신강이요? 신강이죠. 네? 신강이죠. 해명이다. 인수 아니 인수. 그러니까 요것이 강하잖아요. 이런 거. 금생수, 수. 요것은 이놈만 다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월제를 우선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은 신강이라고? 등령을 일단 등령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득지는 무슨 거? 그리고 득세도 못했나? 거기 읽어봐요. 신경 안 자, 내가 항시 하는 것은, 자, 한번 읽어봐요. 이 사주는 정일이 정목 묘월에 출생하여 을목이 두출로서 매우 아름답다. 그런데 금수가 왕하여 신은 강하, 천약 하여졌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해, 자가, 해, 면호, 화, 살, 위, 인이 되어 다시 인수로 작용하게 되어 있는 점이다. 묘목 진신의 을목이 투출하여 진신으로 애용하게 되는데 가신이 되는 경금도 해자수가 난진하지 아니하고 경금이 생해수 해자수하고 그 해자수는 다시 묘로 귀합하여 귀치 감공을 이뤘고 해로서 천관을 얻어 일귀에 또다시 해중 감목 인수와 임수 정관을 그리고 경금의 삼기를 놓아 귀함이 대통령까지 이르러게 되었던 고 이승만 박사님의 사주다. 그런데 자, 요 사주를 보면은 이게 신강이라고 하는데 신강이 아니에요. 이게 이 노중에 을목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수가 이렇게 왕하면은 이게 물에 젖은 목이라 나가지고 목생화가 완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토로 용신이 되고 목이 수가 왕하니까 수를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도시 용이 되고 용신이 되고 그러니까 신강한 것 같아도 약간 신양하기 때문에 그 수가 왕하기 때문에 그 수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목이 용신이 되고 해묘미 목국으로 볼 수는 없고요. 목국으로 되는데 해묘미 목국으로 된다고 해도 수가 많을 적에는 수로 되어버리는 것이 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로 따라가니까. 예. 같은 애들끼리. 젖은 목이다. 해묘 이렇게 인해 한 목에서도 목이 될 것 같기는 해. 그렇지만 수가 많을 적에는 수에 따라간다. 그 묘를 오행은 오행 음량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오행은 항시 강한 놈한테 가버려. 하버는 놈한테 물론 가기는 하는지만 강한 놈한테 물론 해묘 합돼요. 해묘 합되면 이런 뭐가 합되고 어떤 뭐 합되고 결국 수는 강하다 이 말이에요. 해 수니까. 그렇지만 원래
목월달에 목 천간에 목이 투출이 됐기 때문에 목이 강한 것은 틀림없어. 그렇지만 물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목운의 이 사주는 좋아지는 사주다. 근데 정화니까 목생화니까 성격은 원래 정화는 기토하고 좀 비슷해. 조용하고 운술하지. 그런데 여기가 인수가 목이 월봉 인수니까 사람이 배움이 많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많고 관인상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이끈다 하는 사주를 맞는 것이죠. 근데 운세가 매끄하게 나가 들어가냐 사주를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여자 사주. 그런데 여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가벌목이 나오고 병화가 있고 여기 동지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생목 이렇게 있을 적에는 목이 수생목 해가지고 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지에 다 물이에요? 예? 지지에 다 물이에요? 예, 물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여기서부터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강원으로 계속 나가고 나중에 화가 용시니까 화운으로 빠져나가죠. 여자. 그러면 여기 관살이 없지, 관살이. 그럼 없어요. 그건 없어요. 관살이 없으니까 관살 없으면 어떻게 남자가 없다. 이게 누구라고? 이명신. 예. 그 중앙대학교 총장했던 이명신 여사. 상공부장관.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이 사주 책 2권에 보면은 월봉 인수로부터 지지에 전부 다 인수만 깔렸을 적에는 대학 총장까지 올라가 써져 있어. 근데 총장이면 관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근데 무관사주잖아요. 아니 총장이면 무관이 아니라 이걸 가르치는 중에 최고다 이거. 그걸 관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선생님. 아니 관직으로는 아니고 예. 학 선생 중에서 최고다 이거. 그런데 운은 뭐야? 이놈이 계속 뿌리가 합쳐지면서 운이 화로 나가는 것이지. 수생목, 목생화. 여기는 소여기는 인수, 용, 뭐예요? 제격, 제가 용신. 제가 어디 있어? 목생화, 화생토, 제로 갑니다. 그래 이게 전부 다 제로 가는 화생토. 이런 사주는 지금 이런 사주는 잘 안 나오더라고. 어떻게 보면 난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물바다 사주들이 잘 되는 사람들. 없어요. 없는데 난세에 나오더라. 난세. 아, 세상이 좀 복잡하고 막 어지럽고 네. 이럴 때. 원래는 안 그래요. 난세 이런 사람이 나와. 왜 그러냐면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누가 손대들 보서
지금 너는 하나 다 잘라버렸잖아요. 응. 그 조금만 잘라버리면 꺾어버리니까 안 되는데 이때는 이 여자가 딴새니까 총으로도 못 쏴고 대통령 빼고들어가서 상봉부 장관 중앙대학교 총장이 다 그거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이거 결혼 안 했어요, 여기서? 안이 없어서? 아니 관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 그 길병원 원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결혼 안 하고 이 얘기 들었어요. 길병원 자기가 원해야 남편이 있어. 원래 남편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응. 서로에 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자, 게임 못하구나. 요거는 모기 죄가 있으면. 여기다가 뿌리를 내렸어요. 면에다가. 그런데 꼭 동짓다가 나왔어. 근데 이 간목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해묘도 되지만 수가 엄청 강하다 이거야. 그래서 화가 용신이다, 화. 그러니까 이것은 뭐요? 인수격 용 식상. 식상 식신. 식신. 그러니까 인수 용 식신 격 이런 식으로 화운이 이거는 조용신으로 해서도 당연히 화가 피고 그러면 식상의 용신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머리도 똑똑하지만 소위 얘기는 마늘. 이 자기의 능력, 기술, 가진 능력과 기술로서 해 먹는 것이 식신격이나 식성격.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박재원 선생. 대전에서 박재원 선생이 나오면 이 양반도 중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부잣집 아들이었었고 이 양반이 돈을 사주 봐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버렸어. 그 저기 3대 거시기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대 무슨 3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운세로 보면 42세부터 시작해가지고 72세까지 돈을 벌었다. 이번에 책 나오는 역술가 하여 본다 이렇게 예. 사실 나왔죠. 이 양반은 이번에 그러니까 상관격이나 식신격은 원래 그 용신이 상관이나 식신도 했다면 자기의 능력, 기술로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로 먹고 산다고? 역수 사주고 먹고 사는 거야. 머리는 좋은 분이요 상관이. 중국이가 돌아다니면서 공부해. 근데 이 책 쓴 이석영 선생님은 사주 알아요? 돈을 못 벌었어. 이분. 네. 자, 다음에 이 다음 사주. 이건 뭐예요? 을목인데 10월달 나왔어. 10월달은 항시 간목이 튀어나올 준비가 돼야 되니까 이 사주는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격이에요. 근데 목이 10월달에 전부 다 있으니까 죽지는 않지만은 요것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화로 빠져야 돼. 수생목, 옥생, 화로. 화는 뭐 별 볼 일 없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수, 이게
이렇게 하면 목이 전체적으로 수생목 있잖아. 이거 보고 종강. 아, 종. 예. 종강은 뭐야? 완전 인수로만 구성이 되는 것이 종강이에요. 종강은 인수로만 구성. 이런 것을 종강격이요. 그런데 종강격인데 그러면 계속 수목운이 좋은데 이것이 종강격이지만 화로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목생화. 그래서 종강격이지만 이 식신이 용신이다. 화로 빠져야 되니까. 항시 구멍이 있어가지고 구멍으로 터져 나가면 그 운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도 참 엄청난 운이지. 이렇게 목과 통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목에서 화로 구멍이 터져나가면 그거 보고 목과 통명이라고. 구멍이 하나면요. 이 사람은 구멍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 터져나가는. 아, 하나보다. 하나보다 더 확.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목화 통명인 거예요? 그럼. 그럼 머리가 2개가 있을 때 머리가 더 좋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순수하여 표현은 면하였고 시상 정화가 있어 조화 재물이 풍부하였는데 이리 무기운 말에 정화용신이 득왕하여 발목하다가 그만 갱이 다시 쉬는 마을에 임수가 나타나가지고 남수 멸화라고 죽고 말았다. 이 운세가 썩 안 좋고 운세가 네, 사주는 괜찮은데 운세가 안 좋았다. 요건 정화잖아요. 여기가 이거 화를 이렇게 딱 모았어. 그런데 이게 사해충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놈이 화극금 수는 있는 거라. 그러면 이게 인의 한목 해가지고 이게 목생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수가 앙하니까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주로 봤을 때에 이게 정화가 10월 달에 나왔다는 것은 신약하다는 거예요. 신약.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목생화 이렇게 이렇게 합해가지고도 이름이 약하니까 사주가 10월달에 났기 때문에 약하니까 이게 여기서는 뭐예요? 일제격 재를 갖다가 두려워하는 격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야. 하지 말고 화가 여기다가 뿌리를 놓는데 오히려 믿을 것이라고는 목밖에 없다. 그러니까 목이 용신이다. 인수가 용신. 그럼 이놈으로 봐가지고는 이 소에게는 여기가 인의 합 어떻게 처음에 이거 일간데 월지로 하면은 여기에 소에게는 임수가 이놈도 있고 이놈도 있고 이렇게 투출이 됐으니까 임수가 정관격 용 인수 이렇게 해야 답이 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소에게는 이게 뭐예요? 원래 저기 인수격이니까 이놈을 이렇게 합을 해버려. 합을 해가지고 인수격을 이렇게 봐버리는 거지.
시제에 있는 해는요? 그러면 이제 떨쳐버리고 이거는 두 개만 없어요. 왜 그러면 이 여기 간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뭐예요? 요것이 이 청화가 이 사화에 뿌리를 하고 유일하게 도와줄 것은 뭐예요? 원래 해월이라고 하면 간목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간목이. 그런데 이것이 인해 한목을 했기 때문에 운세는 이제 목운도 좋고 화운도 좋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이게 사주로 봤을 때 인묘진 사오미 이 운에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첫째 운은 해, 자, 축 여기까지는 수가 왕하니까 안 좋지. 그러면 5, 15, 25, 25세 대운부터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자, 요거는 길토가 4월달에 나왔어. 그리고 여기서 4를 깔았어. 여기다가 5를 깔았어. 4, 5, 5 하니까 신강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사 중에 여기 무, 경, 병. 그런데 이 경금이 여기 딱 추출이 돼. 그리고 또 사축 하면은 이게 사축 금국이 돼요. 금국. 이렇게 됐을 적에는 신금이 뜨고 경금이 뜨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설기가 못하는 거예요. 화생토 아니 토생금 해가. 그래서 신강이 변해가지고 신양으로 변해. 왜? 설기가 많으니까. 금으로 설기가 강해졌다. 이거는 상관 용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화가 강하니까 인수격이요. 껍데기로 오는. 그런데 인수격인데 이놈이 변해가지고 경금이 뜨고 그 다음에 신금이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 상관 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도로 용신이 오화가 되었다. 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자꾸 신강원 같이 되는데 요놈이 뜨고 요놈이 뜨고 하니까 이게 사축이 금국이 되어버려서 꼴찌가 금국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이거 천간에 이게 다 떠버리면 오히려 신강원 같이 온 것이 신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살펴야 도사같이 본다. 신강하고 신약하고는 신약하면은 인수하고 비겁이 용신이 되는데 신강하면은 지하고 관하고 설기하는 것으로 용신이 나온다. 그럼 여기는 신약이 되어버렸으니까 토로 보태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보태주는 게 기토로 올라오니까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수로 용신이 나온다. 웃기지? 그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자, 요놈은 무토인데 임자가 아니고 이게 묘해. 금이. 그러면 여기서 무토가 이게 소위 얘기는 생공이야. 근데 여기서 살아나려면 뭐예요? 요놈은 전부 다
눌러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만들었다. 금이 눌러가지고. 그렇더라도 요놈이 무겁통한다 이거야. 그래서 생꽁이라도 그래서 이 사주는 인중의 병화가 용신이다. 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야 이놈을 잡지. 네? 신장이요. 아, 신약입니다. 신약. 아주 극신약. 그런데 관살이 너무 많아. 그래서 관살을 제어하려고 했더니 이놈으로 제어를 했어. 두 개는 제어했는데 이놈이 금을 써가지고 금을 제어를 해 눌러서. 그런데 이놈은 꼭꼭도 해야 되잖아. 그래 안 되니까 병화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인중의 병화. 그래서 뭐죠? 살인상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살이 많아. 그런데 여기가 인수라고는 너무나 약해. 그래서 인수운이 강하게 와야 이것이 용신이 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2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관 유살 용 인격 인수를 용신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거관이라는 것은 묘목, 연지의 묘목, 월지의 묘목을 이 신금으로 누르는 것을 거관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유살, 살만 남았어. 뭐냐? 인목, 살만 딱 남았어. 그런데 살 중에서 병화를 쓰는 것이 용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 사주는 연지, 묘목, 관은 연간 신금이 극지하고, 극지하고는 극하고, 월지, 묘목과는 월간 신금이 제지하여 거관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묘목을 없앴다 이거요. 사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지, 인중, 간목, 살만 남아있는데 인중, 간목이 병화와 독림하여 목생화함으로 용인하게 된다. 조행, 그러니까 일찍이 운행이 임계운 마을에 첩첩손아하다. 그러니까 임주는 마을에는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일입 사중 병화운 마을에 등록 생자 왕부하여 안형 제프로 두려울 것이 잘리겠는데 변입 신운 마을에 다시 신이 인을 충하여 신공 임수가 인중 병화와 용신을 충국하니 그만 뭐라고 알았다. 그러니까 요 운세가 진사온 묘, 진, 사, 오, 미, 신. 그러니까 운세가 이게 병화가 용신하냐. 그러니까 화니까 사, 오, 미는 아주 좋았다. 그런데 화가 신이 되면 꼭 병공이 돼요. 병공. 그럼 이때 병사공에 들어가면 용신이 병사공에 들어가면 항시에 누구든 죽어. 죽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을목이 동지 땅에 딱 났어. 그런데 여기에 해자 축 완전히 수국을 이뤘어. 북방 여기 개수가 딱 올랐어.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인수가 강해가지고 인수를 제어하는 것은
토제라 이거예요. 대. 선생님 토제. 그래서 이 제로 토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인불액경. 제와 인수가 불에 이게 서로 싫어하지 않는 격이라. 그러니까 인수가 강한 놈을 제를 쓰는 것은 제인불액경입니다. 불의 격. 그러면 용신은 뭐라고? 제가. 왜? 강한 놈을 원래 그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인수가 강하니까 인수를 극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토를 썼다. 그것 보고 제인불액경. 어렵죠? 이제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아, 오늘 뭐야? 이 시간은